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아니고 이것이 공유, 아이고, 공유. 보이나요? 보입니다. 잘 예, 보입니다. 네. 지금, 음, 아까 그 책등 이미지를 인식하게 해서 나중에 그 책이 몇 권이 있냐, 책장에 몇 권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게 될 텐데, 그래서 책등 이미지 자료를 받긴 했으나, 책등 이미지가 정형화된 하나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로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우리가 잠재 공간 내에 에, 특정한 Z값, 여기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 그 점으로 이렇게 도출을 시키고 그 도출시킨 거 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이미지, 책장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거 가지고서 이게 이 책이 무슨 책이다. 이거를 찾기 위한 모델로 지금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폰트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이거 엄청 큰 건데. 됐어요? 예, 그쪽은 줄이고, 예, 오케이. 네. 그래서 위에 쪽은 뭐 버전 확인이나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이게 지금 그 작년에 우리가 케라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 이 책 가지고 했던 소스입니다. 거기에 8.4 소스예요. 그래서 8.4라고 써놨어요. 거기에 있는 제공되는 소스입니다. 길벗에서 나온 거네요. 예. 거긴 소스를 그대로 쓸 거고요. 그대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저번에 부사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지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또 제가 학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는 뭐 이런 것들 다 선언하고 이미지는 28 by 28짜리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거예요. 배치 사이즈는 16으로 16개씩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킬 거고요. 레이턴트 디멘전 이게 잠재 공간을 2차원 평면으로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기 있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고 이거 먼저 설명드려야겠다.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래도 갑자기 코드가 들어가면 이게 뭐냐 그러실까봐 좋은 블로그가 있어서 거기 있는 거 가지고 화면 보이나요? 보입니까? 권 대표님이 보입니까? 네, 잘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코드 말고 네, 제가 이따가 저한테 시간 주시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누가 어떻게 뭐 하다 개발했는지 야사 제가 조사했습니다. 네. 예,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고 해서 그 포스코 ICT의 R&D 센터에 있는 김성우 님이 제가 주소를 적어놨는데 예. 찾아보시면 AE, VAE 비교 딱 해보면 이게 첫 번째로 나왔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어려워서 다른 분들도 똑같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VA 개념을 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 놈은 인코드, 그러니까 요 X1, X2 요게 이미지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인코더를 시키고 히든 레이어에 그 정보들이 다 압축이 돼요. 뭔가 여기가 학습이 돼요. 학습. 압축이 아니라 학습이. 그리고 디코드로 해서 원래 있던 이미지랑 같게 이렇게 같도록 만들어지는 값이 여기에 학습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것만 들어오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토 인코더의 원리인데 오토 인코더의 원리 여기가 그쵸. 요 설명에 지금 방금 제가 드린 설명입니다.
요거 알고 요건 모르고 요거 알고. 그래서 요거를 학습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저런 거는 똑같이 딥러닝에서도 이런 히든레이어 해가지고 결국 뭐 들어가면은 어떤 클래스다 이렇게 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하면 정보의 압축 및 복원, 디노이징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다라고 오토 인코더도 똑같은 모델로 비슷한 모델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에요. 생성 모델이에요. 지금 할 거는 오토 인코더에다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할 건데 예,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샘플링을 해보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이 여기 들어갔을 텐데 이 들어간 값을 샘플링해서 뽑아내서 이쪽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거 둘의 차이가 거의 없도록 이쪽을 학습시켜라 라고 하면 이런 모델이 되는데 결국은 X에서 나온 인코더에 있는 결과값이 있을 거고 결과값 중에 샘플링을 해서 Z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디코더를 통해서 X 햇을 만들어요. 요런 모델. 요런 모델에서 요 중간에 여기서 뽑아내는 것을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켜서 요 엡실론 값 시키면 계산식이 되게 간단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 요, 요, 요런 분포에 대한 엡실론 값이지만 요 뮤 값, 요 뮤 값이나 요 시그마는 이거랑 거의 같아지니까 뮤 값, 이 뮤 값이 그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요 뮤값을 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키면 여기 이런 값을 가지고 변형시키면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미지가 이런 것이 VA입니다. 근데 VA를 할 때 이게 다 나와요. 이게 정보 이론 안내서 여기 링크가 있는데 여기 링크인데요. 엔트로피와 크로스 엔트로피와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이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다 써보셨죠? 우리 모델 정의에서 로스 펑션 만들 때 이 MSE도 쓰지만 이런 것도 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어요. 이게 뭐길래 등장했을까? 어, 따라가 보니 이, 이 뭐죠? 엔트로피 공식이 요거인데요. 그리고 요거는 엔트로피 공식이 아니군요. 요거는 정보 엔트로피 공식이네요. 정보 엔트로피. 요 위에 계신 분, 셰넌이 만든 공식이고요. 어, 요 공식을 설명하기에는 제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링크를 지금 저도 채팅창에 넣겠습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고,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도 요게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게시글로 돼 있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여긴 P밖에 없는데, P와 Q 예, 두 가지의 발생 확률이죠. 두 가지 사건의 발생 확률. 요걸 가지고서 서로, 서로, 어, 가지게 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요거를 정의를 다시 해보면 요 부분을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요건 그대로고 똑같이 내려오고 요거랑 비슷하게 더하기 빼기에 이렇게 더해주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여기 보면은 PI의 로그 PI거든요. PI의 로그 PI고 그러니까 여기는 빼기 플러스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넣어주고 하면 여기 로그 PI의 로그 QI와 PI의 로그 PI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쓸 수가 있어요. 요 값이 뭐냐?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값이 결국은 크로스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하나에 크로스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에다가 KL 다이버전스 값을 더한 거. 그럼 KL 다이버전스는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HP를 뺀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 뒤에 설명이 잔뜩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뭐 베이즈 룰도 있고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 계산한 방법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실 필요가 있긴 하지만 보시기는 어렵고 네, 결국은 KL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예,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써라. 근데 이게 그 정규 분포일 때는 표준 정규 분포일 때는 더 단순해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명을 요 링크에서 하고 있어요. 요 링크에서 하고 있어요. 그 링크에 하고 있던 요 증명식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 증명식이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쓰겠다. 아, 그런데 그 제가 부사장님한테도 여쭙고 싶은 게 있고 실제로 제가 구글링에서 찾아보니 코드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 코드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있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KL 다이버전스의 유도식과 이 계산된 식, 이 식이 있으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 코드에 그대로 적용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케라스에 했고 지금 앞에서 나온 거는 KL 다이버전스만 설명한 거예요. 결국 그것만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이 가운데 것을 학습시킨다고 그랬는데 샘플링 한다는 게 결국은 이렇게 뽑아내는 거고 뽑아낸 것에 분포가 있을 거고 이 분포를 우리가 Z 분포라고 했을 때 AZ 분포와 아니 그러니까 Z 그러니까 분포가 원래의 Z 분포가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Z 분포가 있고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KR 다이버전스를 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야 뭐 기존에 있었던 딥러닝 모델과 비슷한데 여기는 그게 들어갔다. KL 다이버전스 들어가면서 어, 또 잠재 공간에서 아까 도출하려고 했던 게 예, 그냥 오토 인코더에서는 인베딩 스페이스에 있는 값이었을 텐데 우리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에서는 뮤값, 그러니까 평균값이라고 했었죠. 그 값을 도출해내는 이 소스 코드가 여기 설명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모델을 콤보 레이어 4개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뒤쪽에서 쓰려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인트 쉐이 그냥 이 x 값 여기 x 정한 거를 여기 x를 다시 넣어서 다시 만들었어요. 한 커플 씌웠죠. 또 넣어서 또 만들었어요. 두 커플 씌웠고 세 커플 씌웠어요. 결국은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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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콤보 2D가 4개, 4커플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뒤쪽에서 플래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플래튼을 할 게 다시 x가 될 텐데 그 전 이미지를 여기 해놨어요. 뒤에서 쓰더라고요. 디코드 할 때. 디코더를 돌릴 때 얘 가지고서 비교하게끔 하려고 쓰더라고요. 일단 뒤쪽에 있는 댄스 레이어 들어갈 때는 플래튼으로 만든 다음에 댄스 레이어를 추가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에 플래튼을 시키고 댄스층을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 어떤 효과를 주지 않는 댄스층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X인데 그 X를 레이턴트 디멘전이 2 디멘전이라고 했어요. 앞서 2 디멘전. 2 디멘전짜리로 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댄스는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거죠. 2 디멘전이니까 2차원 센서가 나오는 거죠. 그거로 된 것을 Z민에 넣었어요. 요 층을 그리고 요 X 이거 요 X죠. 요 X에 있는 또 댄스층을 Z 로그 베리언스로 넣었어요. Z민을 넣은 게 아니에요. X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었던 걸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층일 뿐이에요. 얘네들은 층일 뿐이고 이제 샘플링을 할 거예요. 앞에서 만들었던 인코더가 여기까지 선언됐어요. 인코더 선언이에요. 아직 인코더를 돌린 건 아니고 인코더를 선언했고
거기에 요거 층까지 만들어서 Z민과 Z로그 베리언스를 우리가 구하려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샘플링을 할 텐데 샘플링은 여기 있죠. Z민과 Z로그 베리언스 값을 파라미터로 넣어서 샘플링을 할 거예요. 샘플링은 랜덤하게 뽑아올 텐데 민 값이 0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1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로 뽑아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엡실론 2로 놓고 그리고 이 밑에 Z민과 이거의 제곱값의 엡실론을 곱한 값. 이게 결국은 분포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뽑아낸 값을 이제 샘플링해서 뒤쪽에서 쓰게 될 겁니다. 얘가 쓰게 되는 거죠. 이 Z가 그러니까 결국은 Z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Z 값인데 이 Z 값은 요 Z민과 Z로그 베리언스를 인풋으로 해서 이 샘플링을 통해서 나오는 값.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요 Z 값이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요 Z 값. 이 잠재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값. 그리고 거기에 만들어지는 요 레이어들, 여기 레이어라고 하는 곳은 이것을 만들어내면서 디코더를 통해서 계속 학습이 되면서 어느 특정한 점에 압축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잠재 공간 포인트를 이미지로 요표하는 VA 디코더 네트워크. 이건 이제 디코더 네트워크인데요. 앞에까지는 인코더 선언했었고 샘플링하는 거 정의해서 샘플링은 이렇게 샘플링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렇게 샘플링한 값이 들어가는 형태만 정의했어요. 여기도 계속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K의 int shape Z, Z 값이니까 이 결과죠. 이 결과를 인풋으로 해서 이 디코더 인풋으로 해서 디코더 인풋이 들어가서 댄스층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업샘플링하는 뒤쪽에 디코더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리쉐입을 했고 여기에 비포 플래트닝이 있었죠. 위에서 아까 플래트닝 안 했던 거 그거를 리쉐입해서 이렇게 하면 요거는 코드가 그대로 있어서 요 형태대로 리쉐입을 했다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D 트랜스 컴포즈 하고 컴브 2D 이렇게 해서 업샘플링을 한다.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 정의했다. 해서 인풋은 디코드 인풋이고 디코드 인풋 요거 인풋이고 이 모델은 X고 X는 요거죠. 댄스층 하나 넣고 리쉐입 한번 하고 트랜스포즈 곱하고 콤브 2D 통과해서 나온 모델을 이제 모델로 정의했어요. 디코더 모델로. 그리고 Z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값이 Z 디코디드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일단 모양만 만들어졌어요. 인코더도 만들었고 샘플링하는 함수도 만들었고 디코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 어딨냐? 닫아버렸네. 저기 여기. 요거죠? 샘플링 하는 거 만들었고, 인코더 정의했고, 디코더 정의했어요. 지금 다 했는데,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손실함수를 정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려면 손실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이 손실 값이 점점 적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 값을 정의한 거예요. 여기에 이 KL 로스 값이 나옵니다. 아까 그림에 설명드렸던 KL 다이버전스 값이 나옵니다. XENT 로스 얘가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그리고 KL 로스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이 두 개를 더한 평균 값을 로스 값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콜함수 지금 요거는 커스텀 베리에이셔널 레이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캐러셀 레이어를 상속받았어요. 요 레이어에 들어가 보면 요 콜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재정의한 거죠. 여기에서는 리턴을 주는데 인풋을 받아서 인풋에 있는 걸 놓은 다음에 여기에 VA 로스 값을 요거죠. 요거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값을 받아서 그 값을 로스에다 집어넣고 끝내라.
그래서 결국은 뒤쪽에서 이 로스 값을 쓸 거예요. 요 로스 값. 요 로스 값이죠. 요 로스 값. 요 로스 값을 우리가 재정의한 거예요. 이 실제 레이어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돌아갈 때 로스 값은 이걸 가지고 쓸 거예요. 지금 화살표 돼 있는 거고. 요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러면 점점 아까 Z 민과 Z 로그 베리언스에 있는 그 층에 있는 값이 자꾸 바뀔 거예요.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게 이제 인풋 이미지 집어넣고 Z 디코디드라고 하는 Z 디코디드는 어디 있어? Z 디코드 요거죠? 네. 요거를 요 모델 디코더 모델이죠. 인풋과 디코더 모델을 여기다 딱 주면 얘를 가지고 이걸 이제 Y로 준 거예요. Y로 정의했어요. 여기까지도 정의. 그 다음에 훈련하기예요. 이제 그 VA는 인풋 이미지에서 Y 앞에서 말했던 어디 갔냐? 이거 인코더 모델 네트워크 정의했고 샘플 정의했고 디코더 정의했고 그거를 Y로 넣었어요. Y로 넣은 거를 모델로 집어넣은 거예요. 인풋 이미지는 28 x 28 x 28 엠리스트 이미지예요. 그거를 VA라고 했고 VA를 컴파일 할 거예요. 컴파일 하는데 로스 값을 넌으로 줬어요. 이유는 여기서 정의했기 때문에 add 로스 했기 때문에 따로 주지 않아도 돼요. 옵티마이저는 RMS 프로브를 줬고요. 서머리는 모델의 네트워크를 보는 거죠. 어떻게 생겼나? 밑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인풋 이미지 28 x 28이고 콤보 4개가 있었고 플래튼 한번 시켰고 덴스층 한번 통과했고 이게 Z 민으로 했었고 Z 로그 베리언스로 했었어요. 그리고 람다를 통해서 이 값은 여기에 있는 걸 얘 통하고 여기 있는 걸 얘 통했고 이걸 가지고 두 개를 합쳤어요. 그리고 그 값을 뒤쪽에 있는 디코더 모델에 집어넣는 거였죠. 그게 이제 요 서머리 하면서 나온 거고요. 이것도 다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나왔지? 모델 펑셔널. 여기는 펑셔널로 그냥 나왔거든요. 여기는 펑셔널로 나왔네요. 펑셔널로 정의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러면 안 나오는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왔고 엠리스트 데이터를 로드 데이터에서 X트레인과 X테스트, Y테스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X트레인에는 이걸 뭐 뽑아서 255로 나눈 다음에 흑백 처리하고 리쉐입 처리하고 한 거고 핏을 통해서 학습을 시킬 거예요. 시키는데 X트레인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해서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로 쓰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X테스트 X테스트로 썼대요. 여기요. X테스트 가지고 검증 데이터를 쓸 거고 F폭은 2번씩 할 거고 배치 사이즈는 위에서 15개였나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파라미터 개수가 나오고 요 설명은 아까 드렸고요. 학습을 쭉 시켜가지고 F폭 1번, F폭 2번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점점 작아졌네요. 그죠? 네, 작아졌네요. 밸리션 로스가. Z값 찍어보기. 이거는 그 책의 8.4 책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싶다. Z값을 좀 눈으로 보고 싶다. 했더니 그 부사님께서 이렇게 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위에서 댄스1과 댄스2가 이게 Z 민 값이고 얘가 Z 로그 베리언스 레이어잖아요. 예, 댄스1은 Z 민 레이어고 예, 그 레이어에서 갖고 와서 그 레이어 거를 갖고 와서 거기에 있는 레이어 동안의 아웃풋을 레이어 아웃풋에 넣었어요. 요 레이어 아웃풋을 결국은 여기까지니까 그 인풋 이미지에서 여기까지 나온 거가 다시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정의했던 거 그대로 상속받아서 여기까지 정의가 돼요. 그거를 액티베이션 모델로 해서 실제 X테스트 제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들면 프레딕트를 해요. 그거를 아웃풋에 넣고 그걸 찍어본 게 요 값이에요. 요 값. 앞에가 Z민 2D 디멘전이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얘는 Z 로그 베리언스 값이고
그래서 제가 x0 대신에 x1을 넣어봤어요. 얘는 값이 다른 게 나오겠죠? 그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값이 다른 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 값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미 인코더도 있고 디코더도 있고 가운데 있는 Z 값도 만들어진 거예요. 밑에 거는 그냥 후즈 쳐봐서 요 사실은 Z민과 Z밸류 값이 텐서로 돼 있어서 Z민이 텐서로 돼 있어서 텐서를 찍어보고 싶었어요. 찍어보고 싶었는데 찍을 길이 없더라고요. 찍어볼 MD 어레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 코드가 나왔어요. 아웃풋을 만들어서 찍어보자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은 이미지로 디코딩하기입니다. 디코딩하기는 이미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프레딕트를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리드 X와 그리드 Y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노멀라이제이션, 정규 분포의 PPF는 퀀타일, 그러니까 이 사분이 이거는 0.05와 0.95 이렇게 뽑아내는 그 함수예요. 이거 말고 PDF는 그냥 표준 정규 분포로 뽑아내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드 X, 그리드 Y로 넣어서 그거 이누메레이트 해서 반복을 시킬 거고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15개만큼 n이 15였습니까? n이 15였구나. n이 15였죠. 네. 15개만큼 하면서 xi와 yi 만들어서 이 값을 젯샘플에 넣고 젯샘플에 있는 것을 타일시켜서 만들고 그 샘플을 인풋 이미지로 해서 프레딕트를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디코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찍어본 겁니다. 밑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죠. 이게 잠재 공간에서 나온 이 숫자들이 위치한 공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9자는 이쪽에 있고 8자는 이쪽에 있고 8자와 3자가 더 가깝고 9와 이게 7입니까? 좀 이런 식으로 6자는 이쪽에 가깝고 0과 가깝네요. 여기 4가 없더라고요. 4가 4가 없어요. 4가 어느 쪽에 있는 이렇게 해서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결과까지 보셨는데 결국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목적 자체는 생성 모델이니까 이거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값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하면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도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이런 그림들. 얼굴이 하나 있었지만 거기에 찡그린 얼굴로 우리가 변환을 시킬 수도 있고 웃는 얼굴로 변환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시킬 수 있다. 이건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그거의 위치를 잘 우리가 지정해 주면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모델이니까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목적일 텐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놈이 어떤 책이냐를 구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값, 이 Z값, Z민값, 요 값을 요 값이냐에 따라서 이 책은 파이썬 책이다. 이 책은 자바 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해내기 위한 값으로 쓰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코드는 2D로 돼 있지만 이 2D를 10차원으로도 늘려보고 아무튼 이 차원수를 더 늘려보기도 하고 에폭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학습을 더 많이 시키기도 하고 또 층도 더 넣어볼 거고 또 이 중간에 있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KL 로스 값 이런 것들도 한번 바꿔서 최적의 그 코드를 만들어낼 겁니다. 만들어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코드는 다 나와 있으니까 코드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뭘 튜닝해야 되는지를 알고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